혹시 요즘 계단 오르실 때 무릎이 좀 시큰거리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하신가요? 이게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좀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유는 열심히 마셨는데 왜 뼈가 약해진 것 같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다면 오늘 잘 들어주세요. 네, 실제로 저희가 검토한 자료들을 보면요. 한국 어르신 10분 중 7분은 하루 칼슘 필요량의 70%도 채 못 드시고 계세요. 70%도 안 된다고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흔히 뼈엔 우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은 음식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전문가의 조언, 또 관련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요. 뼈 건강을 위한 진짜 칼슘 광자 음식 3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은지 그 방법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유만으로는 좀 부족했던 그 답을 여기서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들 하루 칼슘 권장량이 1200mg 정도거든요. 1200mg? 꽤 많네요. 네, 그런데 실제 평균 섭취량은 약 500mg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와, 절반도 안 된다니? 그럼 몸에서 뭔가 신호를 보낼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신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가 예전보다 줄어든다거나 특히 1년에 2cm 이상씩 준다면 좀 의심해 봐야 하고요. 키가 주는 것도요? 네, 그리고 등이 좀 굽는 것 같다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또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붓는 증상, 심지어 손톱이 유난히 잘 부러지는 것도 칼슘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걸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이게 바로 그 소리 없는 뼈도둑,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 심하면 기침하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 혹시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다치면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 20%나 된다고요. 정말 무섭네요. 네, 그래서 다들 칼슘 하면서 우유를 많이 찾으시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어떤 점이죠? 우유에 칼슘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게 우리 몸에 실제로 흡수되는 비율은 한 32%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낮네요. 100%다 흡수되는 게 아니군요. 네, 게다가 한국 성인 4분 중 3분 정도는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마시면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거나.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그럼 우유만 믿고 있을 순 없겠네요. 자, 그럼 진짜 숨어있는 칼슘 영웅들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가 브로콜리라고요? 채소인데 이게 정말 의외인데요? 네, 놀랍죠. 브로콜리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65%나 됩니다. 우유의 2배가 넘어요. 와, 65%요? 네, 흔히 칼슘 많다고 하는 시금치보다도 실제 칼슘 함량은 4배나 더 높고요. 비타민C가 칼슘 흡수를 돕고 또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게 도와줘요. 항염 효과는 덤이고요. 먹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하루에 한 4-5송이 정도를 올리브 오일이랑 마늘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에도 더 좋습니다. 다만 갑상선 관련 약 드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브로콜리. 오늘부터 다시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웅은 멸치랑 병어포. 이건 좀 익숙하긴 한데 근데 멸치는 좀 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좋은 지적이세요. 물론 나트륨 섭취는 좀 신경 써야 하지만 멸치 자체는요,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 5배나 많습니다. 5배요? 네. 그리고 뱅어포도 정말 대단한데요. 얇은 거 한 장에 칼슘이 150mg이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2장 정도 드시면 우유 1컵 이상의 칼슘을 드시는 셈이죠. 와, 뱅어포 2장이요? 네. 게다가 DHA, EPA 같은 좋은 지방이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타우린 성분은 근육 강화에 좋아서 넘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헥사는 또 세포 건강이나 노화 방지에도 중요하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요. 멸치로는 한 20g, 밥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 아니면 뱅어포 2-3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통풍 있으신 분들은 퓨린 함량 때문에 양 조절은 좀 필요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웅, 두부군요. 두부도 칼슘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럼요. 두부 한 모, 보통 한 300g 정도 되죠. 거기에 칼슘이 무려 700mg이나 들어있어요. 우유 3.5컵 분량입니다. 와, 700mg. 엄청나네요. 네, 게다가 뼈에 꼭 필요한 단백질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뭐랄까 일석이조죠. 소화도 잘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맞아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풍부해서 폐경기 여성분들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드시면 이제 천천히 흡수되면서 밤새 뼈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럼 두부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매일 꾸준히 드신다면 한 4분의 1모 정도? 그 정도를 추천합니다. 아,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금치랑 같이 드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으니 같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시금치랑은 같이 안 먹는 게 좋군요. 중요한 팁이네요. 자,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챙겨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면 말짱도루묵이잖아요. 흡수율을 높이는 비결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햇볕. 햇볕이요? 네, 하루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좋다고 하죠. 그때 햇볕을 쬐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연어, 계란 노른자, 표고버섯 이런 걸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요. 얘네들이 칼슘을 뼈로 잘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하루에 한 줌, 한 10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좀 피해야 할 칼슘 도둑들도 있겠죠? 아, 정확하십니다. 일단 짠 음식. 나트륨이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커피는요? 커피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맞아요. 하루에 3잔 이상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고요. 탄산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흡연이나 과음은 당연히 뼈 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자, 브로콜리, 멸치, 뱅어포, 두부. 좋은 건 알겠는데 사실 이걸 매일 꾸준히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실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건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기요. 기본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다양한 영양소를 같이 먹을 수 있고 또 과다 섭취 위험도 적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기보다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첫 주에는 브로콜리 요리를 일주일에 한두 번 해먹어 본다. 둘째 주에는 멸치 반찬을 좀 추가해 본다. 셋째 주에는 두부 요리를 해본다. 이런 식으로요. 아, 조금씩 늘려가는 거군요. 좋은 방법이네요. 운동도 중요하겠죠. 저도 요즘 계단 오르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힘들어도 확실히 다리에 힘이 붙는 그 틈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더 튼튼해집니다. 매일 30분 걷기나 계단 오르기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운동에 식단에 생활 습관까지. 네, 그렇죠. 금연, 술 줄이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시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같이 가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 그리고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받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골밀도 검사요?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보통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매년, 남성분들은 70세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권장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뼈 건강을 위한 강력한 삼총사, 브로콜리, 멸치와 뱅어포, 그리고 두부를 만났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칼슘 양만 볼 게 아니라 흡수율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유 한 잔 마셨다고 그냥 안심하기보다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식단에 작은 변화라도 한번 줘보시고 가벼운 운동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 건강 자산, 바로 뼈 아니겠습니까? 이 뼈를 위해서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3개월 뒤에 훨씬 더 가뿐하게 움직이실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